오늘은 천간 간지론, 무민명리 강약 간지론, 임양수에 대해서 9번째 시간, 간지론 9번째 시간, 임양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무민명리 강의록 53페이지입니다. 임양수, 바닷물, 강물, 홍수같이 큰 물을 말한다. 행동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간다. 그래서 임양수는 우리가 물이 하늘에 조금 있는 물도 있지만 큰 홍수와 같이, 바닷물과 같이, 한강물과 같이 큰 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양수는 대표적으로 주변에 있는 큰 물, 때로는 내가 다루기 힘든 물, 때로는 짜서, 때로는 흙탕,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금방 쉽게 이용할 수 없는 물들을 임양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의 기질은 행동력도 있죠. 우리가 이제 건물이 불이 나면은, 이 건물에 불이 나면은 뼈대는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유리창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렇게 집기들은 다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임양수라고 하는 큰 물이 홍수가 한번 나서 주변을 한번 싹 쓸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 임양수는 모든 것을 휩쓸어 가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양수는 무섭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한번 쓸어간다, 때로는 쉽게 말하면 한번 행동한다, 한번 바꾼다, 한번 움직인다,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 임양수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무섭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임의 의, 임은 아이벨 임자에서 따온 것으로 모든 생물이 수정, 잉태한다는 뜻이다. 열매가 떨어져 씨앗이 되어 땅속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양기가 만물의 씨앗으로 땅속에서 작용하는 것을 뜻한다. 임은 아이벨 임자에서 따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뱃속에서 10개월간 품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임수의 기질은 뭘 잘 품습니다. 포용력이 있다는 뜻도 되고 수용성이 크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아까 한강물 얘기를 한번 했었죠. 한강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강 속에는 뭘 담고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한강물을 다 퍼내보기 전에는 한강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다 보니 임수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밀이라든가 이런 걸 잘 지킵니다. 뭘 잘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잘 내뱉거나 밖으로 보이는 기질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수를 사람들이 주변에서 바라볼 때는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행동들을 잘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들으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 좋아하는 소리 들어도 끄덕끄덕, 싫어하는 소리도 끄덕끄덕. 그러다 보니까 임수는 한강물이 흘러가는 것들이 겉으로 보이거나 뚜렷하게 쫙쫙 흘러가는 것이 빠른 속도감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임수가 겉으로는 유순하게 보이고 조용하게 보이고 차분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아까 이 건물에 불이 났었을 때는 속에 있는 집기라든가 이런 걸 다 타버립니다만은 건물의 기둥은 남아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임수는 홍수가 나거나 큰 강물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요. 주변의 것을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 버립니다. 임수는 그래서 겉으로 차분하고 조용해 보인다라고 합니다만은 결코 차분하거나 조용하지만은 않습니다. 뭘 뒤엎어 버리거나 뭘 더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뚜렷하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가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공부 잘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임수가 공부를 잘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꼭 지혜가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부를 하려고 하면 주변에 여러 여건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단순하게 따지면은 금전이라든가 내가 또 일을 해야 돼서 식소를 부양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학창시절 같을 때 그런 경우를 닥치게 되면은 임수의 기질이 지혜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공부를 잘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임수가 지혜는 있습니다를 꼭 이제 공부를 잘합니다와는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생활을 할 때 어떤 말을 들었었을 때 이해력이 빠르지요. 뭘 하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 어떤 이렇게 절차를 알려준다, 이렇게 알려주는 방법들을 알려주게 되면은 조금 쉽게 빨리 이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임수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시기에
근데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자기가 금전을 벌거나 어떤 상황에 지금보다 그때보다는 좀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꼭 뭘 배우려고 합니다. 공부에 대한 갈증이 좀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만학도들도 많고요. 특히 역학 같은 거 아는 사람들은, 특히 임수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걸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수는 겉으로 차분합니다, 조용합니다, 유순한 것 같아 보입니다 라고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한번 마음을 정하거나 한번 어떤 내가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은 주변의 모든 것을 바꿔줄 수 있을,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런 강한 기세도 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임의 장점입니다. 두뇌가 총명하며 성견지명이 있으며 희모한 지혜가 있고 고요한 가운데 항상 쉼없이 노력하는 자세로 새로운 것을 탐구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임은 지혜가 있고 뭘 배우려고 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뭘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계속 노력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차분하게 보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행동한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계속 자신이 뭘 배우려고 하고 탐구하려고 하고 발전하는 기질은 뚜렷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익히는 데 관심이 많아서 여러 방면에 박식하며 매사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전진하려는 의욕이 강하다. 그쵸? 이게 또 뭐 새로운 분야에 관심도 많고 꾸준하게 전진함으로 해서 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꾸준하게 노력함으로 해서 성과를 거둡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웬만한 일은 다른 사람의 동조를 잘하며 타협에도 능하며 대립하지 않으며 원만하고 재치, 임기응변에 능하며 재주가 많고 자신감이 강합니다. 아까 이렇게 물이 뚜렷하게 자신의 역할을 보인다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분명히 흘러갑니다만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차분하게 남들한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수용성도 있고 모든 걸 품어줄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내가 주변하고 다툼을 별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조, 타협 이런 것들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평소 사교적인 행동과 부드러운 어투로 분위기를 잘 조성하며 지적인 연애를 추구하는 타입입니다. 이게 또 마찬가지겠죠. 내가 강하게 나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든가 모난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부드러운 어투로 분위기도 잘 조절하고 지적인 연애도 추구하는 타입이다. 그래서 좀 열정적이라든가 이랬다 냄비같이 그런 어떤 습성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넓어서 주위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여러 이야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이리저리 말을 옮기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물들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변화 같은 게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뭐가 한 개 들어오더라도, 강속에 뭐가 한 개 들어오더라도 물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요. 뭐가 한 개 밖으로 나가더라도 뭐가 줄어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지혜가 분명히 있죠. 또 한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물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들처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실천력, 행동력이라고 하는 것도 뚜렷하게 있다.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얘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장서거나 잘난 체 한다라든가 뚜렷하게 앞장서서 행동파라고, 아니야, 행동파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돌격대장 느낌은 좀 아니다, 이런 느낌이겠죠. 선봉장 느낌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의 단점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일단을 경청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속마음을 잘 내비치지 않아 음흉하거나 비밀이 많다는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먼저 앞장선다라든가 뭐가 뚜렷하게 먼저 행동하는 기질은 약하고 수용하고 경청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뭘 뚜렷하게 일희일비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들이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밀을 잘 지킵니다만은 또 다른 사람,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다 쟤 속에 너무 은큼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면에서 비밀을 잘 지킨다라는 말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처럼 은큼해가지고 속을 알 수 없어, 저게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구별이 잘 안 가, 이런 말들도 여기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있고 총명하며 통찰력이 있으며 머리가 좋아 남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아 남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한강물을 방향을 꺾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몇 년간의 공사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방향을 꺾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방향을 꺾거나 변화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는 좀 어렵다는 뜻이고요. 머리가 좋다가 보니 남들은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걸로 달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방법을 알려주게 되면 임수는 잘 이해하고 빨리 그걸 실천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임수와 같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임수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남을 조금 비난하기도 하지요. 야, 너는 무슨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못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빈정거리는 듯한 말투도 내뱉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면 겨울철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해지고 의심이 많아 남을 못 믿거나 포용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이 바뀌면이라는 것이겠죠? 자신을 과신하여 자기 꾀에 빠질 수 있고 경솔하거나 급격한 변화로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권모술수가 지나쳐 사기성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의미가 공부가 잘한다라고 하는 말과는 좀 연결이 되긴 합니다만 꼭이란 말은 안 했죠. 근데 머리가 좋다는 말이 그게 지혜라든가 공부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뀌어가면 좋겠는데 이게 나쁜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도 분명히 머리가 좋을 때 써먹기도 하거든요. 남을 잘 꼬셔서 남을 잘 현혹시켜서 자신의 이득을 취할 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사기꾼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임수가 그렇게 나쁘게 흘러갈 때는 그런 기질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 개방적이며 머리 회전이 빨라 남성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 남자에게 집착하는 일이 드물어 음란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섹스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따지면은 임술관들은 좀 성행위를 좀 즐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술관들을 좀 바람필 소지도 좀 있고요. 그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었을 때를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미 있는 사주들은 또 사주에 물이 많은 사주들은 너무나 많다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물이 잘 구성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은 조금 정력이 좀 세기도 합니다. 성적인 욕망도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와 연결되겠지요. 그래서 때로는 생각 좀 흘러가는 물이다 보니 조금 생각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도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을 못하다 보니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답답해하기도 하고요. 또 억울해하는 기질도 있습니다. 왜냐? 기회를 놓치다가 보니 때로는 자기의 표현력이 떨어지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우울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임의 절기입니다. 모든 일간들을 절기와 다 대비해서 설명을 한번 하지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강물입니다. 큰 강물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언제 많이 쓰일까요? 그 역할이 가장 클까요? 라고 말했었을 때 임수는 여름에 가장 역할이 크겠죠. 물도 많이 필요하고 여름이라고 하는 이 더운 여름에 더운 날에 임이라고 하는 물들이 와야 주변의 온도도 낮춰주고 또 곡식 작물들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은 여름이라고 하는 절기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물론 봄입니다. 물론 아직 초봄 같은 경우는 아주 이른 봄 같은 경우는 좀 날이 찹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봄에는 곡식들이 자라 올라가고 초목들이 무성해지려고 하면 수분을 많이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이라고 하는 절기는 봄에 태어나면 앞으로 여름도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이 여름에 태어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는 봄에 태어나는 것도 쓰임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가을은 어떨까요? 가을에는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가 곡식이 여물어야 되는 시기고 단단하게 뭉쳐져야 되는 시기고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임이라고 하는 큰 강물이 있었을 때 논밭에 때로는 과수원에 곡식이 자라날 때 물이 너무 많아버리게 되면은 과일이 썩어버리기도 하고요. 단단하게 뭉쳐져서 맛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수임이 좀 덜하다라고 말합니다. 겨울은 어떨까요? 당연히 추운 겨울에 큰 강물이 필요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겨울도 별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이 언제 몇 시에 태어나는 시간이라고 봤었을 때 임은 몇 시에 태어나는 시간이 자기한테 가장
쓰임이 많은 시간일까요? 이렇게 말할 때는 임은 신시에 태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시에 태어나는 것이 좋고요. 또 그 다음에 인시에 태어나는 것은 조금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여기는 좋다라고 말하고 여기는 X표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임은 신시에 태어나는 것이 좋고 인시에 태어나는 것은 조금 좋은 시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인묘진 봄 아직은 쌀쌀하지만 여름이 오니 희망은 있다. 아까 말했죠. 물이 필요한 시기고 앞으로 더워질 것을 대비해서 봄에 물을 많이 가둬놔야 됩니다. 여름 사오미 최고로 물이 필요할 때라 부귀를 얻을 수 있다. 물이 가장 필요한 계절은 여름이지요. 가을 신유술 가을은 큰 물이 필요하지 않고 앞으로 추워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이 많이 들게 되면 곡식이 단단하거나 맛이 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도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겨울 해자축 추운 날로 물의 쓰임이 많지 않다. 그렇죠. 뭐 추운 날에 차가운 물은 크게 쓰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은 별로다. 그러니까 여름이 가장 좋고 봄이라고 하는 절기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 천간의 어울림입니다. 임이 어떤 천간과 어울리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임은 큰 강물입니다. 큰 강물이다 보니까 약한 거라든가 부드러운 거라든가 이런 거는 임의 큰 강물과 어울림이 어렵습니다. 왜냐? 다 휩쓸려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임은 기본적으로는 갑이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금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임은 양의 천간과 어울리면 좋습니다. 뭐 충인데 병화도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기본으로는 충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전 얘기했지만은 합이 좋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충이 좋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임은 병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가장 편하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간목이 있으면 을목이 있겠죠. 을목이 있었을 때는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거는 간목한테는 약한 나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을목을 있으면 좀 남편하고 인연이 좀 약해지기도 합니다.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화는 어떨까요? 정화는 있게 되면은 뭐 남자한테는 좀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음란해지기가 쉽지요. 그 여자 입장에 따지면은 좀 뭐 일득일실처럼 그렇게 나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신금은 어떨까요? 신금은 이게 이제 임한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정은 있다, 뭐 부모의 정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부모의 덕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썩 좋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임은 기토와 만날 때입니다. 임은 기와 만나는 것을 아주 대흉이다라고 제가 늘상 얘기했었죠. 그래서 임이 기를 만나게 되면은 아주 흉합니다. 임이라고 하는 맑고 큰 물이 논밭이라고 하는 기토는 논밭이지요. 그 논밭과 어울리게 될 때는 논밭도 다 흙탕물처럼 변해버리고 때로는 임수라고 하는 큰 물도 흙탕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써먹을 데가 없고 기가 임을 만나게 될 때는 논밭이 운과 꿀로 다 뒤섞여서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과 기는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운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주에서는 더더군다나. 근데 이게 내가 사주에서는 더더군다나 안 만날 수도 없지요. 뭐 출생태기를 하지 않는 한 태어난 날짜를 보고 사주를 잡지 않는 한 이게 안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나는 경우가 생길 때는 어려움을 꼭 겪더라고요. 이거는 뭐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기토할 때 설명할 때 얘기했었습니다만은 명리학은 7-80%의 확률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펼쳐 놓으면은 50% 확률도 있고 90% 이상의 확률도 있지요. 제가 경험적으로 뭐 완벽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경험적으로 바라보니 임과 기가 어울려서 좋게 넘어가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 90%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무, 남편 자식이 발달하고 명예를 얻을 수 있다. 뭐 그렇죠? 갑, 충분한 물을 흡수하여 사용할 수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병화, 원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물의 인연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경금, 정을 맡기는 어려워도 덕은 있다. 뭐 이것도 아까 명략은 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바라보는 것은 덕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55페이지에 있죠. 실제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운이 1대0이네요. 1, 11, 21, 31, 41, 51, 61 이렇죠? 그 다음에 대운을 쓰고 나서 꼭 오행도 붙여보라고 했습니다. 오행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양의 목, 양의 수, 음의 금, 양의 목, 음의 화, 음의 토, 양의 토, 음의 화. 이걸 오행으로 한번 집계를 한번 내보면은 목이 2개. 아우 시간 틀렸네요. 시간 틀렸네요 이게. 여기가 병호네요. 병호입니다. 그래서 병호에서 양의 화죠. 오행을 집계하면은 목이 1개, 화가 하나, 둘, 3개, 토가 하나, 둘, 2개, 금은 1개, 수도 1개죠. 그래서 총 8개가 됐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전에 늘상 똑같이 하는 똑같은 패턴으로 매뉴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일간과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천간에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의 과다 많으냐 적으냐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임수일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임은 뭐 머리가 좋고 수용력이 있고 뭐 비밀도 잘 지키고 뭐 유순한 듯 하면서 차분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뇌가 총명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기는 어떨까요? 임수는 언제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까? 여름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했죠. 이 사람은 미월에 태어났으니까 사오미는 여름입니다. 그래서 임묘지는 봄,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입니다. 이 사람은 미월에 태어났으니 여름생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도 잘 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올리면 좋은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는 간목이 있으면 좋다라고 했었고, 병화가 있으면 좋다라고 했었고, 무토와 경금도 있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사주를 보니 간목이 연에 있죠. 연에 있으니까 빨리 좋았을 것이고, 병화가 시에 있습니다. 쉽게 늙어서 나이 들어서까지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뭐 이게 아까 전에도 늘상 얘기하지만 충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말씀하실 게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그냥 임수는 간목이 좋으니까 빨리 발달을 했고, 병화가 시에 있으니까 늦게까지 발달을 할 겁니다. 뭐 늦게까지 노후까지 좋을 겁니다 정도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의 과다를 보면은 특별히 많은 오행이 없는 오행은 없습니다. 오행은 다 골고루 다 가지고 있는데 화가 많지요. 화가 많을 때는 조금 뭐 폭발하는 기질이 있다. 조금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탄진지화가 다 타서 먼지밖에 안 남는 탄진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병화도 많은데 여름에 생기니까 또 좀 그런 기질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오행들은 뭐 때로는 화가 문제는 심장이라고 하는 혈압이라고 하는 문제도 살펴보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화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정도로 살펴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시면은 아주 뭐 사주는 잘 설명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직업도 괜찮고요, 제복도 있는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높은 직위에 있었고요. 지금 현재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무난하게 잘 살고 있는 사주입니다. 제가 목이 조금 쉬었습니다. 목이 좀 3일간 수업하다 보니까 3일간 목이 조금 쉬다가 보니 외부 지방 강의를 좀 다녀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듣기에 불편함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심심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